자, 여러분, 관광정책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은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그들의 목표를 관광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안,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정책결정, 관광정책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광정책결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광정책결정은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미래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최적 대안, 최적 대안 또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다.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는 보다 나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다 나은 상태를, 모든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 공적인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종 대안, 최적 대안,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정책이 집행되었을 때의 그 미래의 상태, 또 목표 달성, 또 실현 가능성, 또 그게 타당한가 타당성, 또 관광정책의 내외부적인 환경, 여러가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건데요. 행정 주체에 대한 조직이나 기능, 인력, 예산, 이런 내부적인 요소, 그 다음에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환경, 이러한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정책 결정의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은 적은 비용이나 적은 노력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용이해야 되고 정책이 타당해야 되고 또 관광정책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이 그것을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관광정책 과정에 전략적인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정책결정이라는 거죠. 자, 정책결정의 특징과 요소입니다. 정책결정의 특질을 보면 정책은 선택이다. 선택을 포함한다. 여러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은 의식 수준의 심리 과정을 포함한다. 멘탈 프로세스, 의식적인, 의도적인 그런 결정이다. 선택이다. 그 다음에 결정은 목적적이다. 또는 목적지향적이다. purposive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집단성 또는 환경 요소나 미래 지향성, 또 선택의 제한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책 결정에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decision itself, 정책 결정 그 자체죠, 자체. 그 다음에 이제 decision maker, 정책 결정자. 그 다음에 decision process, 정책 결정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책 결정 자체, decision itself입니다. 자, 어떻게 이 결정이 일어났는가? 그 정책 결정 자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최적의 결정은 무엇인가? 최적, 옵티말한 결정은 뭔가? 그 다음 결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정책 결정 그 자체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decision maker입니다. 정책 결정자죠, 결정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직 내에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냐면 CEO,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장관 내지는 대통령, 최고 고위층에서 주로 정책 결정을 합니다. 밑에 있는 부서에서 현업에 있는 그런 하위직에 있는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그 최고 관리자 또는 최고위층에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고 모색하고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최고 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요인이 정책 결정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떠한 요인이 정책 결정자가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정책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결정 모형들 중에 있는데 합리 모형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뭐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 결정 과정이죠. decision process. 조직에 있어서 결정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의 요소 세 가지, 결정 자체, 결정자, 결정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결정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그 다음에 뭐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적 결정과 뭐 조직적 결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이 있는데요. 정형적 결정은 거의 루틴한 거죠.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항상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결정이에요. 루틴한 거죠. 그리고 대안이 모두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각 대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 우선순위를 매길 평가 기준도 또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죠. 늘 반복적이고 늘 일상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죠. 비정형적 결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그런 특별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지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뜻하지도 않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문제나 또는 구조와 성격이 복잡한 문제, 굉장히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 또 극히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게 비정형적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안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형적 결정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주어져 있지만 새로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빨리 선택하고 탐색하고 모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될 것인가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의 원인도 정확히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황,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선택의 결과에 순위를 매길 만한 평가 기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모색을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이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 스트레이트지. 이 스트레이트지, 전략은 뭐죠? 전략은 보다 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전술은 좀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좀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남북이 통일하는 것이죠. 통일이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북 통일이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큰 거죠. 근데 그 통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는 거고 그들은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방법을 그래서 뭐 침략을 한다든지 간첩 스파이를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게 전술이에요. 전략은 보다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보다 큰 것이죠.
전술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일상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전술적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 결정과 집단적 결정이 있습니다. 개인적 결정은 관리자 개인이 대안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두 번째, 이제 개인적 결정은 굉장히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 신속한 결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대상의 문제가 별로 논의되는 게 없을 때, 논쟁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결정은 관리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불신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 결정이고요. 네, 집단적 결정은 결정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결정하는 집단적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할 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 대상의 문제가 여러 고도의 기술이나 또는 전문성 요구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결정해서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나 시행착오,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결정은 단독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아주 소규모 조직에는 개인적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단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집단적 결정은 개인적 결정보다는 빠르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하지만 또 신중하죠. 신중하기 때문에 오진 또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요. 또 퀄리티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집단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또는 큰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없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개인적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정책 결정의 참여자와 또 거기에 따르는 변수를 살펴볼 텐데요. 정책 결정의 참여자는 첫째, 고위공무원들, 여기는 이제 고위공무원이라고도 하는데 고급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위공무원은 지금 한 3급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은 보통 한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이런 공무원들을 고급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직급에 올라가기 위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많은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또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에 대한 그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직업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뭐 교수나 또는 어떤 뭐 박사급 연구원들이나 또 관련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고, 이익 집단이 또 참여하는데,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정책이 집행했을 때 또 그들의 어떤 이익이 관련돼 있는 집단이에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손해가 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참여를 시킵니다. 여러 이제 사회 단체들, 뭐 또는 뭐 기업들, 뭐 이런 모든 이익 집단들이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나 국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제 정당이나 또는 국회가 그 국민들의 민의를,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그 행정부 결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정당이나 국회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 정책 결정에 그 관련된 국민의 여론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무관은 뭐냐면 최고 관리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층, 최종적으로 그 정책 대안을 선택하고 확정하는 그런 계층들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에 삼두마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회에 위원회가 있어요. 국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요. 분야별로. 그 다음에 정부의 관료,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익집단, 여러 사회단체 같은 것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익집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